한때 영어 마을이 붐이었는데요. 곳곳이 폐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영어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필수로 배워야 할 그런 그 과정이고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영어 마을이 폐쇄 위기에 있다. 일단 뭐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영어 마을 현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 당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초중학생들의 해외 유학 이거로 인한 자금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21억 들여서 서울 영어마을 풍납 캠프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6년 그리고 2010년에 연이어 수유 캠프, 관악 캠프가 건립이 됐죠. 300억 원 건립비 이상 들었습니다. 세 곳만 합쳐도 8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적자입니다. 관악이 5천만 원 적자고요. 풍납 캠프는 무려 11억 7천만 원, 수유 캠프는 17억 7천만 원 적자의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영어마을이 있었는데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폐교해서 흉물로 방치되는 곳도 많고요.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지난 3년간 총 12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면으로 3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찾아보면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 충족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이 영어 마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식 그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인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 영어 캠프가 3개가 있군요. CS하는. 예. 관악은 그나마 수지가 괜찮은데요. 풍납이나 수유 같은 경우는 3년간의 누적 적자가 연간으로 따지면 뭐 1년에 3억에서 뭐 5억 이렇게 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운영이 어렵겠어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존폐 논란 속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문화예술, 직업진로 교육 등 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 수강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풍납, 관악, 수유 등 영어마을 3곳에서는 유아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정된 수요층의 영어교육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지요. 풍납 캠프와 수유 캠프 등 2개 캠프를 2018년부터 기능을 개편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풍납 캠프 같은 경우는 창의 인성 융합 캠프로, 그리고 수유 캠프 같은 경우는 성인 평생교육 캠프로 바꾸고요. 관악 캠프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영어 마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풍납과 수유가 말씀하신 새로운 복합 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면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시 조례상에 보면요. 예. 이거는 그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중고생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학습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라고들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납 캠프와 수유 캠프는 새로운 미션을 이렇게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영어를 포함한 문화, 예술, 직업, 진로 이런 교육들을 다양하게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 교육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는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 캠프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요. 전면 시행되는 만큼 영어 교육만 고수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이나 실습, 수업, 직장 체험활동, 진로교육 이런 것들 대신하는 것을 자유학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영어 마을로 더 골치가 아픈 곳은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마을 하면 뭐 안산을 비롯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야심차게 공들여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영어 마을은 경기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3대 민선도 지사인 손학규 전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시적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 8월 캠프형으로 이제 안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요. 2006년에는 990억 원을 들여서 파주, 뭐 27만 8천여 제곱미터의 부지, 여기서 그치면 좀 나았는데 이걸 확장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또 676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양평군 용문면에 세 번째 영어마을을 개소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맨 처음 개원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더 좋아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갈 수 없는, 그 대신 이제 외국 경험이 쉽지 않은 어린이들이 영어마을에서 이렇게 영어만 사용하면서 체험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경기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하니까 일선식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마을, 영어캠프, 외국어 마을 등의 이름을 건 사교육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시설에 들어올 것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2년 만에 사실상 지금 영어마을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마을 미래 인재 양성기관을 탈바꿈한다. 운영 적자를 줄이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역량을 모으자, 이런 취지로 탈바꿈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한 네.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곳인데 다들 어렵습니다. 영어마을이. 인천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인천시 자체가요. 그 지금 자금난에 그렇죠. 굉장히 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6년도에 건립해서 민간의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시 영어마을도 시의 지원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지금 뭐 매년 30억 원 영어마을에 지원을 하지만 재정난 이유로 점차 축소하고, 그래서 영어마을, 인천시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 부담이 지난해 12만 원, 올해는 15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9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네. 영어마을들이 뭐 필요해서 세운 거긴 하고 뭐 영리 사업은 아닙니다만 뭐 돈을 많이들 잡아먹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이렇다면 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경영이 어려워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로는요. 예.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교육 시장이 학원에서 영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수요를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영어마을을 무작정 확장,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시작한 것도 이렇게 좀 부실 운영이 원인이 되고, 또 여전히 사교육 시장 중심의 영어 교육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좀 긴 텀을 두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단기 학습이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시대의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맨 처음 시작이 200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리고 트렌드의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의 문제도 또 있을 거예요. 네. 일테면 남이섬 같은 경우 아시지만 그 남이섬이 지금은 뭐 남이공화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히 히트쳤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울시는 수유와 풍납 캠프를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앞서 해주셨죠. 이게 애물단지가 된 영어마을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렇게 잘 운영하면 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은 이제 영어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보내주거든요. 근데 기껏 가서 1박 2일 딱 하룻밤 자고 오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좀 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고, 영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플러스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운영 목표를 새로 잡고 계획을 수정한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는 영어 마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가 바뀐다면 왜 중국어 마을을 안 들었습니까?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락과 수유처럼 창의적인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인 미래교육 등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동시에 영어 마을이 영어 공부 동기부여에 굉장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여러 그 외국어 복합 마을로 또 성장시켜도 된다. 왜? 세계화 시절,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실력을 키워주는 거 이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영어 마을이 있는데 중국어 마을은 없느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중국어 마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다 중국인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건데 예. 그래요. 그래서 영어 마을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예전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영어 교육에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이 영어 마을이 그거를 공적으로 흡수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거 이것이 그 필요였는데 지금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관악은 계속 관악 서울에 있는 관악 캠프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가 잘 되어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앞으로는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소득 교육복지 차원에서 활용해서 관악 캠프처럼 제대로 된 이 수요 파악 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선 영어 마을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와 다르게 우리식의 이런 영어 마을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뭘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사실 이제 그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미국 영어에 대한 예. 이제 그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이 굉장히 그렇죠. 심하거든요. 예. 일본은 더하죠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입성한 한국식 영어 마을 참 희한하단 말이죠. 예,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본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사카 영어 마을, 오사카 잉글리시 빌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오사카 잉글리시 빌리지 OEB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일본은 영어 교육 시작 시점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유치원 꼬마 애들도 영어 배우고 있지만 지금 공교육에서 시작하는 것은 3학년에서 시작하는 걸로 낮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있는 거죠. 근데 가까운 한국에서 영어 마을이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 저게 뭘까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OEB 오사카뿐만 아니라 도쿄도도 영어 마을 설계를 발표하고 이것이 막 확산일로 했다. 한국식 영어 마을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더라고 전해라. 네, 그러게요. 잘 되면 좋죠. 서로가 배울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앞다투어 도입했던 영어 마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새로운 이제 변화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는 해주셨고 이번 일에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렌드를 일어선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상을 반영하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영어 교육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미래 수요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있다라는 것이 시사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마을 얘기했습니다. 문 열고 5년 후에 10배가 되고 10년 후에 100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변화는 있기 마련이고요. 새롭게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